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닥터 정나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소금들 중에서 어떤 소금을 먹는 게 가장 건강할까요? 제가 진짜 여러분께 명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리서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설탕과는 달리 이 소금에 대한 논문은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논쟁에만 머물러 있고 다양한 소금의 효능 효과를 비교한 논문들은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천일염이나 주경 같은 것에 대한 연구는 외국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까지 이제 연구되어 있는 어떤 근거 자료와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제 건강한 소금에 대한 조건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정제염보다 웰빙일까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이 환경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천일염은 바다로부터 와서 이제 수분만 증발시켜서 얻어진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의 어떤 방사능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이런 오염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면은 천일염의 안정성도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한창 왜 그 천일염 바닥에 그 PVC 비닐 장판에서 유해 물질이 소금에 녹아든다고 해서 나쁘다 어쩐다 말이 굉장히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천일염에 유해 성분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비닐 장판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바닷물의 유해 성분으로부터 유입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국내산 갯벌 천일염을 15종류, 그리고 외국산 천일염, 제제염, 해수염 이렇게 총 38종을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각각의 오염도 그리고 중금속 정도를 이제 측정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참 다행하게도 국내산 천일염에서는 아주 소수의 몇 종에서만 굉장히 극미량의 PVC 유해 성분이 좀 검출이 됐습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산 소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천일염보다는 해수염 5종에서 국내의 수치를 초과하는 어떤 그 PVC 유해 물질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확한 오염의 원인을 우리가 완전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 PVC 성분이 바다의 오염 물질로부터 유입되었음을 사실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해수의 오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점점 악화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천일염보다는 정제염이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소금을 고를 때 또 따져봐야 될 이제 2번째는요, 바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섭취가 현저하게 낮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제 소금을 만들 때 따로 요오드를 추가해서 요오드 소금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오드가 결핍되면은 갑상선종이 쉽게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반대로 요오드 과잉을 걱정을 해야 되죠. 그 이유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이 요오드가 집중적으로 이제 함유되어 있는 이 해조류를 음식으로 즐겨 먹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의 일일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요 375.4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WHO에서 권장하는 150 마이크로그램보다 2배 이상이 많죠. 매일 이렇게 섭취를 하는 거예요. 요오드는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과잉이 돼도 갑상선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 카톨릭 대학교 식품영양과 팀에서 9,998명 그리고 667개의 식품을 대상으로 요오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오드 섭취량이 실제로 기여한 식품 1위가요, 아니나 다를까 해조류였고요. 2위는 절임 채소, 그리고 3위는 어패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조류는 그렇다 치고 절임 채소는 사실 대부분 또 소금으로 절이기 때문에 이 소금 속에 요오드 섭취를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평상시에 뭐 해조류 또 해산물을 즐겨서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갑상선이 좀 약하다거나, 아니면 또 갑상선 암 같은 거에 굉장히 좀 취약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금 속의 요오드도 조금 신경 써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요오드 함량이 좀 낮은 암염이나 정제염을 드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김치를 담글 때도 천일염보다는 정제염이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 꽃소금이나 구운 소금 이런 것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요오드 함량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마다 조금 요오드 함량이 표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제가 마치 무슨 정제염 예찬론자 같이 이제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시대의 어떤 환경이나 질병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서 이제 정제염을 좀 추천을 드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정제염에는 소금을 이렇게 뿌렸을 때 이제 뭉치지 않고 흩어지게 만들도록 고화 방지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찜찜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여전히 좀 이 소금 속의 천연 미네랄을 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암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죽염. 죽염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약용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죽염도 역시 요오드 함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자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죽염을 꼭 약용으로 이제 섭취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드시되, 그 대신에 평상시에 이제 드시는 다시마라든지 해조류 섭취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